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Okay, you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So salty. I'll still think about it.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Can't stop, won't stop.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일이 아나운서입니다. 드디어 오늘 새벽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정말 이분 구속시키기가 이렇게 어려웠나요? 한간에서는 사법부의 수치다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뽑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진정한 수치는 사법농단 그 자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사법부의 수치를 이제라도 제대로 바로잡을 기회가 이제라도 생긴 셈이죠. 그죠? 오늘 발칙한 뉴스 이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드디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왜 있잖아요. 어제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 분명히 99% 정도 기각될 거라고 그죠? 그랬는데 발칙한 뉴스에서 우리 검찰에서 애는 쓰지만 법원이 워낙 방탄 법원이니까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됐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그쵸? 다들 놀라셨죠? 법원이 이럴 줄은 아니, 판사 물론 이제 그분이 여러 번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는 애를 써주신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법원에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내줄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명재권 판사 참 대단하십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셨나요? 서울구치소 앞에서 구속됐다고 완전 환호를 하면서 케이크 들고 막 촛불 불고 그러시던데 참 명재권 판사님 대단하시고요. 그죠? 어제 우리 채팅창에서 같이 99% 기각될 거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하셨던 우리 애청자분들 어떠셨나? 본인의 예측을 비껴가서 너무 다들 기쁘셨죠? 내심 왜 또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하기 싫으니까 안 될 거야. 아이 법원이 어디 가겠어? 라고 해놓고도 막상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른 하지만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이런 판결이 나니까 근데 뭐 사실 이제 구속영장 나온 거잖아요. 와, 우리 이렇게 소박하다. 구속영장 나온 게 사실 너무 당연한 상황인데도 구속영장 나왔다고 이렇게 우리 좋아한다. 참. 아직 갈 길이 먼 거 아시죠? 지금 양승태 503호 그분 곁으로 간다고. 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분 어떤 판결이 또 나올지 구속됐다가 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또 풀려나고 이런 사람들 지금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지만 이게 절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두고 가슴에 담아놓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다들 너무 우리 마음고생 너무 심했다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고생 심했고 실제로 고생 많이 하신 검찰이나 이런 분들도 물론 계셨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명재권 판사님 이분이 이게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라는 거잖아요. 무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이 되는 전직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사법농단을 저지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오후 4시께 신문을 마치고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심사숙고를 했다고 하는 이 명재건 판사. 숙고 끝에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 또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라고 하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박수 박수. 네, 42년을 무려 남을 심판하는데, 위에서 남을 심판하는데 42년을 보냈던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은 까마득한 후배 법관의 이 판단에 따라서 이제 경기왕 서울구치소에 수의를 입고 수감이 되게 됐고요. 이제 전현직 법관 100여 명을 조사하면서 무려 7개월 넘게 이어졌던 검찰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사법 신뢰를 이제는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아직은 뭐 세발의 피 너무 이만큼밖에 안 됐잖아요. 이것 가지고 회복을 하려고는 하면 너무 욕심이 과하고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 근데 또 웃긴 게요. 그동안 법원이 워낙 방탄 법원이었다 보니까 이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내줄지 사실 검찰 내부에서조차도 그렇게 자신해놓고도 어제 막 검찰에서 자신 있다고 막 그랬었는데 정작 검찰에서도 법원이 진짜 이렇게 내줄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래요. 자기들도 깜짝 놀랐구나. 참 윤석열 지검장 막 이며 다들 술 한잔 하시겠네. 아무튼 그만큼 이번 이런 법원의 판단이 최고 상급자로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갖는 대법원장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미룰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제 대전제로 깔고 시작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고요. 특히나 지금 워낙 사법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가지는 사법농단의 그야말로 핵심 뿌리, 머리, 그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사법농단 이퀄 양승태인데 양승태 사법농단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양승태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이건 좀처럼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이런 법원 내부적으로도 그런 좀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아닌가? 오직 이분 명재건 판사만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기류가 어찌됐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특히나 지금 검찰에서 어제도 저 이야기를 길게 드렸었지만 검찰에서 굉장히 보강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증, 진술 확보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어제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꼼꼼하게 기록했던 이규진 업무수첩 기억하시죠? 클 대자로 대법원장 지시라고 클 대자 딱 써서 대법원장 지시 꼼꼼하게 적어뒀던 이규진 수첩. 그리고 또 일본 기업 대리인을 직접 만나서 일제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 지연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있던 김앤장 문건. 그리고 특정 성향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했던 무리 야기 법관 문건. 체크 직접 이렇게 막 다 하셨다고 했던 문건.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정말 이거 피해가기 어려운 정말 명징한 증거들을 제대로 좀 이번에 확보를 하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좀 자신감을 가질만 했었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검찰이 이 같은 법원에서 특정 검사 한 명에게 인사불이익을 줬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 안태근 전 국장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걸 이제 거론을 하면서 한 명에게 인사불이익을 줘도 지금 법정 구속이 됐는데 징역 2년에 법정 구속이 됐는데 법관 수십 명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양승태는 어떡하고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죠? 양승태에 비하면 안태근 이런 정도는 너무 정말 이건
세 발을 피죠. 귀엽죠. 귀여운 수준이지 이 정도면. 그죠? 이건 뭐 절대 구속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법원에게도 먹히는 그런 논리를 열심히 쌓아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뭐라고 양승태 쪽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쪽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법원 선고에 따른 파장 등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개입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법부 수장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판결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고민을 그저 전달을 했을 뿐이었다. 웃기고. 아니 사법부 수장이 그런 의견을 전달만 하면 그걸 사람들이 그러시군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하고 다 씹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니? 네, 뭐 그런 식의 주장했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 뭐 이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 이런 후배 법관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후배 법관들이 지시를 했다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거짓 진술, 후배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고요. 진짜 웃기죠. 심지어 아까 그 있잖아요. 이규진 수첩 클 대자로 이제 표기해서 지시사항을 일일이 꼼꼼하게 적었던 그 수첩에 관련해서도 사후에 조작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수첩에 사후에 조작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증거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 아주 어떻게든지 이걸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참 용을 쓰셨고요. 마지막까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서재에 있던 USB를 검찰에 자진 제출했고 3차례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또 전 사법부 수장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아니 전 사법부 수장이면 도주 우려가 없어요? 이런 정도 사건이면 더 길을 쓰고 도망가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다면서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주문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너무 웃긴다. 아니 그동안 본인이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영장 계속해서 거의 대부분을 내주는 압수수색 영장조차도 후배님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영장 기각을 해주셔가지고 뭐 굳이 협조를 하고자 시고 할 필요도 없었던 거잖아요. 네, 방탄을 온몸으로 법원에서 해준 덕분에. 근데 자기가 성실하게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도주 위험이 없다고, 우려가 없다고 기각해달라고 그러셨다네요. 아무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다행히 명재건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장보다도 검찰이 제시한 물증과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산 듯합니다. 너무나도 다행이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또 똑같이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대로 인정을 해주며 풀어줬으면 국민들이 정말 또다시 우라통이 터질 뻔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이 긴 수사를 그 방탄 법원을 대상으로 사법부를 대상으로 어떻게 끌고 와서 그 어려운 와중에도 증거를 착실하게 쌓아준 이 윤석열 지검장이며 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그 윤석열 지검장이며 검찰 관계자분들 어려운 와중에 진짜 고생 너무 많으셨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분들도 이분들이지만 이건 뭐 굳이 제가 약간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사법농단에 정말 분노하며 이거 어떻게든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준 덕분에 검찰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사법부에서도 지금 양승태를 구속시키지 않는 것은 이건 좀 너무 큰 부담이다 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그죠? 우리 시민들 덕분이라고 우리 시민들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정말 사법농단의 주범을 이렇게 이제 구속을 시켜서 제대로
처벌을 해야죠. 네. 근데 그 와중에 바로 같은 시간에 바로 옆 법정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 예, 마찬가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요. 근데 이분은 기각이 됐대요. 뭐야? 물론 양승태가 더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밑에서 중간 다리였잖아요. 임종원과 그 사이에 이렇게 있던 인물인데 이분에 대해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 라고 하며 벌써 두 번째 1차 기각대와 비슷한 사유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만큼 한 거예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시킨 게 정말 요만큼 한 겁니다. 갈 길이 아직 멀고요.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아직까지 이 밑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뭐 소명 충분하지 않다며 아직까지도 의문이 있다고 하면서 기각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제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 이렇게 말 많이 했나? 구속됐다고 흥분해서 말을 좀 길게 했고요. 다음 소식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속을 축하하며 고생 많으셨다고 얘기 드리면서 두 번째 소식은요.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의 초계기가 어제 우리 해군 함정 바로 위로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감행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진짜 싸우자는 거 아닌가? 이런 일본 초계기의 저공 비행은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요. 의도적인 군사 도발인데요. 근데 국방부에 따르면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 18일에도 일본 초계기가 울산 동남쪽에서 또 22일에는 제주 동남쪽 83km 해상에서 우리 함정을 향해서 위협 비행을 실시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공개한 것까지 지금 벌써 세 번째. 올해 18일, 22일, 23일 이렇게 완전 근접 위협 비행을 세 번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일본 어제 그 해상 초계기의 비행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보이시죠? 우리 초계기 우리 이 함정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빙빙 둘러가면서 아니 이 정도면 뭐야? 이건 대놓고 싸우자는 것밖에 더 될까요? 싶은데 어제 있었던 이 초계기, 일본 초계기의 비행도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은요. 함선 쪽으로 향하는 비행이고요. 거기다가 공격을 모의하는 비행, 또 함선 선수 쪽으로 가는 비행 등등 이 그 일본 초계기의 이런 어제 있었던 비행 자체가 일본 정부가 관례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하는 위협 비행의 세 가지 방식을 모두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대놓고 본인들이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너네 지금 위협하고 있다? 이러고도 가만히 있을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비디오 카메라, 광학 카메라 등으로 찍어서 지금 다 증거 자료로 남겨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초계기의 이런 위협 비행이 이어도 부근으로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라고 하네요. 일본이 울산 동남쪽에서 제주 동남쪽, 이어도 서남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해역을 확장하면서 초계기 위협 비행의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어도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 함정과 그 초계기의 작전이 굉장히 잦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 자칫하다간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우리 대조영함은 일본 초계기가 접근을 하자 귀국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로를 이탈하라.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20여 차례나 경고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일본이 전혀 뭐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항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국제법적으로 비행을 했다. 말이야? 이렇게 바로 위에서 이렇게 도는데 이게 국제법적으로 비행을 한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군국이라는 거예요. 우방국이라고. 우군국이며
식별할 수 있는 항공기에 자위권적 조치를 취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아니 자기들이 우방국인데 왜 우리한테 자위권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냐. 철회를 요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완전 뭐야. 아니 그러면 지들이 우리 영토를 초계기로 침입을 하는데 뭐 어서 없이 반겨줘야 되나? 우리도 뭐 그러면 군함 밀고 막 갈까요? 그래서 우방국이니까 상관없나? 뭐야 이거. 아니 무슨 뭐 하자는 거지. 우방국이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그거 없이 예고도 없이 막 그냥 들이닥쳐서 위협 비행하고 막 해도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또다시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일본이 지금 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이런 위협 비행을 반복하는 행태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뭐 일각에서는 일본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을 도발해서 일부러 추적 레이더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왜 이전에 일본에서 그 광개토 대왕함이 사격 통제 레이더, 이 추적 레이더를 쐈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약간 좀 마찰이 있었잖아요. 근데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초계기를 막 위협 비행하면서 추적 레이더 쏘라고 이렇게 알짱알짱하면서 이래도 안 쓸 거야, 이래도 안 쓸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더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과의 갈등을 일부러 부추겨서 일본 국내의 정치적인 목적을 오히려 더 달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그 아베 정권이 그동안은 막 북한을 이용해서 뭐 납북자 문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주로 국내 정치에 좀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도 곧 앞두고 있고 지금 이제 분위기가 북한을 계속해서 이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북한이 또 일본이 그럴 때마다 거의 막 완전 살벌한 뭐 일본 무슨 잡종 뭐 이러면서 어쨌든 입에 담기 참 어려운 이런 아주 센 거침없는 언사로 일본을 상당히 그야말로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격한 이 발언으로 막 이렇게 때리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좀 북한을 좀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자국 내의 반한 감정을 유발하고 이걸 또 재무장화의 명분으로 일본이 계속해서 재무장화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것 봐라 우리가 재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이 뜻이 또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입니다. 근데 진짜 뻔뻔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불과 한 세기 전에 한국을 무력으로 병합했던 나라고요. 그리고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전범국가잖아요. 전범국가. 그런 나라가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위협 비행을 아니 우리 함정 바로 위에서 위협을 하면서 위협 비행을 하고 그러면서도 우방우둔하며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는지 진짜 정말 네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이나 군사적 모험주의야말로 우리 이 동북아 안정에 정말 가장 최대 위협 요인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막 거친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볼수록 더더욱이나 안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보수 야당이나 보수 신문들이 왜 이런 문제 일본의 이런 정말 대놓고 노골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말도 없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일본의 이런 오만방자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놓고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없으시지? 왜 상관없어요? 일본이 쳐들어오는 건 상관없어요.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는 건 다 받아줄 수 있다 이런 건가? 뭐 물론 우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말을 예전에 하긴 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에게 일본 심기 거스르지 말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죠. 네, 뭔 얘기를 하긴 했었네. 그냥 일본에게 아주 뭐
뭐든 다 해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셔서 이런 분들이 과연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자유한국당 정부였으면 어떡할 뻔했지? 갑자기 소름이 돋네요. 그쵸? 네. 일본의 위협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시간이 벌써 다 된.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짧게 갈게요. 손혜원 논란에 덩달아 재소환된 나경원 투기 의혹.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어제 있었던 손혜원 의원의 목포 폐 공장에서 했던 기자회견 사진이 나와 있고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어제 목포시 대이동의 적산가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어제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자신의 투기 의혹을 해명하면서 여기에 정말 목포 부동산에서 시세 차익이 나면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이 먼저 내려오지 않았겠냐. 그쪽의 전문가시니까 라고 하면서 일가를 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이제 기분 나쁘니까 한 얘기가 아니고, 물론 기분 나빠서 한 얘기도 있겠지만 그냥 기분 나빠서 막 던진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지난 2011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시절에 불거졌던 신당동 건물 투기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17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04년 4월에 목포 이런 데 아니고요.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의 건물을 매입했다가 6년 뒤에 해당 건물을 팔았었다고 합니다. 이게 17억의 건물을 샀다가 30억에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투기인데? 아니 어떻게 이게 투기면 이게 투기겠죠. 17억에 샀는데 30억에. 이 말이야? 6년 만에 무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때 당시에 전혀 투기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18대 총선 때 중구에 전략공천을 받아서 해당 지역에 건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매각을 하게 된 것이다. 오래 보유하고 싶었지만 지역구 내에 건물을 소유한 것은 지역구 관련 공약을 낼 때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매각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글쎄 의혹을 제기하려거든 이게 훨씬 더, 아니 그렇잖아요. 17억, 그것도 서울에서 신당동에서 17억짜리 건물이 6년 만에 30억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그게 더 그런 의심이 든다. 투기 의혹이 오히려 더 든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된다. 네. 오늘도 이야기가 길었네요. 네. 발칙한 뉴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12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